사실 이재명 대표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모든 지금 혐의가 다 없어진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검찰도 이제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지 절차를 어떻게 밟아갈지 지금 연휴 내내 고민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 구자룡 변호사님 어쨌든 구속영장이 그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되는데도 기각이 됐어요. 검찰 입장에서 그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나요?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럼요. 일반 사건 같으면 당연히 재청구하는 것이고요. 네네. 정치적 고려 때문에 재청구를 할지 말지를 논하는 것인데 아, 예.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 재청구하는 것이 맞고 예. 그리고 정무적 판단을 제외하면은 사실 본회의가 이번에 12월 9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비회기가 되면은 그때 재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때는 체포 동의안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도 비회기 때는 언제든지 법정에 쓰겠다고 했었으니까 네네. 그 약속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논의하는 게 위증 교사 부분은 그 유창훈 부장판사도 소명이 됐다라고 인정을 했으니 네. 이 부분을 먼저 기소하는 것이 어떠냐 아마 이 부분을 논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굉장히 거대한 범죄 혐의가 두 개가 있고 거기에 위증교사 혐의가 하나 있는데 위증교사 혐의는 비교적 사이즈가 작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길게 잡아서 아무리 길게 재판을 해도 석 달이면 판결 선고까지도 가능해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그게 분리하면은 12월, 1월 안에는 선고가 날 수도 있고 재판 과정 중에는 증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국민들께 확인이 될 수도 있죠. 네. 녹취 파일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계속 병합된 상태로 두면은 이 거대한 사건이 하나로 움직여요. 그럴 예. 경우에는 백현동 사건, 쌍방울 사건 심리하고 이 위증교사에 대한 심리가 끝났음에도 판결 선고를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진실을 미리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3년씩 걸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1심이. 네. 그러니까 아마 간단하게 끝날 사건인 경우에는 굳이 가치감으로 인해서 판결 선고, 1심 선고마저도 한 3년 뒤쯤 나오게 되는 그건 방지할 필요가 있다. 네. 이건 또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해가지고 하는 건 논의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혐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자동 혐의가 남아있거든요. 네네. 고 수사하고 병행해서 가서 시기상으로는 보안 수사하고 그거 마무리 수사가 아마 비슷하게 끝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제 12월 즈음에 아마 영장 재청구에 대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어차피 네. 보안 수사는 지금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런 식의 지금 논의가 있고 제가 보기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런데 서재원 부대변인님,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잘 모른다고 했다가 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지금 재판이 하나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 이 재판도 지금 이미 기소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방금 구자룡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 기소가 됐다. 그럼 여러 사안이 또 재판이 각각 이루어지면 연말쯤에는 어쩌면 거의 매일처럼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사법 리스크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이제 주장했던 것은 사법 리스크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요. 예. 검찰이 수사가 너무 길다. 아, 여론전 하다 보니까 빨리 말씀처럼 재판에 넘겨서 그리고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다투어야 되는 네. 그걸 원한 것이고요. 예, 예. 재판도 사실은 이게 뭐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여러 가지 재판 일정이 지연된 것이지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유무죄는 이제 또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또 오기 때문에 네네. 또 추가적으로 검찰이 또 다른 건으로 기소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검찰이 애초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코너에 몰린 전략을 썼다. 왜냐하면 백현동과 대장동 말씀드리고 또 그 지금 그 대북 송금도 사실 이게 다 병합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백현동 땅을 쌍방울 회장이 산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검찰이 수원지검과 중앙지검 검사 다 각각 다른 데서 이렇게 수사를 해놓고 병합을 했단 말입니다. 왜 병합을 했겠냐? 네. 이게 이재명 야당 대표를 낙인 찍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고 또 유리하다는 것이죠. 두 개, 세 개를 묶어서. 그런데 지금은 또 검찰이 분리하다 보니까 이제 분리 기소나 또 보강 수사 이야기합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2월 달에 증거가 차고 넘쳐서 이게 더 이상 뭐 수사할 수 없다라는 상태까지 있었는데 다시 보강 수사해서 다시 기소를 한다는 걸 저울질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검찰 스스로가 한번 되돌아봐서 그냥 네, 네. 정무적 판단 없이 정치적 일정 없이 검찰의 어떤 스케줄대로 그냥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네네. 사건을 하나로 합치는 건 피고인한테 유리해요. 본인이 요청해서 대부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건이 여러 개로 진행될 경우에는 재판도 여러 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혐의가 각각 선고되면은 그걸 플러스해가지고 10년, 10년, 10년 하면
가면 30년이 돼요. 근데 하나의 사건이 되면 10몇 년 요 정도로 이제 그 형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병합하는 게 피고인한테 유리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병합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법적으로 맞지 않는데 각각의 사건이면 사실 이렇게 쪼개기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데 그냥 정치권에서 쪼개기 이러는데 네네. 만약에 각각 했으면 각각 중범죄이기 때문에 영장 3번 청구했었어야 돼요. 예. 영장 3번 청구했으면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은 합쳐도 뭐라 그러고 쪼개도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뭐라 그러시면서 뭐가 맞다고 하십니까? 지금 형사 사건의 그냥 법리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합쳤던 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합쳤던 부분이고 수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그 유창훈 부장판사도 소명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멈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기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그 기준에 의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 기준에 의해서라도 혐의가 일정 부분 의심된다고 하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그런 당신 기준에도 맞춰주겠다는 의미에서 보강수사라는 거지 증거가 없는데 이제 와서 보강수사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자령 변호사님께서 법률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뭐 제가 법적으로는 다 해석할 수 없겠지만 예, 예.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예. 그 제1야당의 대표에게 큰 범죄가 있다고 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영장을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가고 또 그게 가결되고 그 또 영장 그 발부가 기각되고 이런 큰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네. 국민들이 많이 허탈해하고 있어요. 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큰 게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있어요. 네. 우리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이 이 정도는 알 것 같아요. 대장동이나 뭐 대북 송금이나 이런 큰 거하고 이런 김문기 처장을 뭐 알았다, 몰랐다, 위증교사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사이즈가 작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자칫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검찰이 곧 있으면 이거를 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분리 기소를 할지 결론을 내릴 텐데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